제목, 크립토쿼런트 대표 BTC 가격, 기관 투자자 예상 진입가 근접. 제목, 스위프트, 글로벌 CBDC 결제 시스템 프레임워크 제시. 제목, 코인체크 산하 NFT 마켓, 더 샌드박스랜드 거래 지원. 제목, 중동, 북아프리카, 암호화폐 거래량 5,660억 달러, 전년 대비 48% 증가. 제목, 엘뱅크, 10월 10일 GX의 3장. 제목, 미어 파운데이션, 구글 클라우드와 파트너십, 개발자의 기술 지원. 제목, 미국과 부채 31조 달러 넘어서 고금리로 재정위기 우려. 미국 국가부채가 처음으로 3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려 재정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4일 미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 국가부채는 역대 최초로 31조 달러를 넘어섰다. 이처럼 국가부채 규모가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대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막대한 정부 지출과 감세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미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리는 가운데 국가부채가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금리가 올라 차입 비용이 예상보다 더 늘었고 따라서 향후 재정적자 전망치도 다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제이슨 펌먼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적자 전망 규모가 이미 너무 크다며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뭐든 1년 전에 생각한 것은 분명히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준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올해 기준금리를 3%포인트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현재 3.00에서 3.25%인 기준금리가 앞으로 4.6%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 의회 예산국도 이미 올해 초 투자자들이 정부의 부채 상환 능력에 대해 우려해 금리가 갑자기 오르고 물가 상승률이 심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국가 부채는 내년에 소폭 줄었다가 2024년에는 다시 늘어나리라는 것이 백악관과 의회 예산국의 공통된 예측이다. 역대 최대의 국가 부채 규모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기 부양 법안 등으로 인해 바이든 행정부 들어 재정 적자 규모는 5조 달러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에는 3,500억 달러, 올해는 1조 5천억 달러 가까이 재정적자 규모를 줄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가 내세우는 적자 감소폭은 올해 팬데믹 관련 보조금 지급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데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행정부 측은 국가 부채와 재정적자 규모 전망이 틀리지 않았고 재정 위기에 전혀 근접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금리 기준 국가부채 부담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재정정책의 우선순위를 금리 인상 대응에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제러드 번스타인 CAA 위원은 국가 예산은 재정적으로 매우 잘 관리되고 있다며 최근 발생한 일에 과잉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의 재정지출 계획을 비판하는 전문가들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저금리에 의존하는 것이 국가부채를 늘려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싱크탱크 맨해튼 연구소의 브라이언 리들 선임연구원은 조정 가능한 단기 금리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부채 계획을 세운 것은 현명하지 않으며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국가부채를 늘리면 불난 재정의 기름 붓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목, 외신 머스크 트위터 인수자금 제공 은행들, 거액 손실 가능성.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추진하는 440억 달러 규모의 트위터 인수에 자금을 제공하는 세계적 은행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4일 보도했다. 머스크는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영국 바클리스, 일본 미쓰비시 UFJ와 미즈호 은행, 프랑스 BNP 파리바와 소시에테 제네랄 등 대형 은행들로부터 총 125억 달러의 인수자금 대출을 받을 계획이다. 또 테슬라 지분 매각 대금과 대형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식 발행으로 나머지 인수자금을 마련하게 된다. 이들 은행은 인수금융을 통상 시장에서 재매각하나 세계적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후퇴 우려, 극심한 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시장의 심리가 얼어붙어 인수금융 재매각에는 최악의 시기를 맞았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업계 소식통 10명 이상은
트위터 인수금융 재매각 전망이 나쁘다고 로이터에 전했다. 이들 은행이 머스크에 제공하는 트위터 인수금융은 레버리지론 65억 달러, 담보채와 무담보채 각각 30억 달러로 구성된다. 이 중 트위터 자산을 담보로 빌리는 고위험 자산인 레버리지론의 경우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관련 은행들의 잠재적 손실 규모가 수억 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고 소식통들이 로이터에 말했다. 제목 모건 스탠리 한 주식 사라. 코스피 내년 상반기 2600.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4일 아시아 신흥국 주식 전략 한국과 대만을 살 것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한국과 대만 투자 의견을 비중확대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모건 스탠리는 신흥국과 아시아 태평양 주식시장에서 1995년 이후 가장 긴 베어마켓이 진행되고 있다며 새로운 사이클에서의 가장 좋은 기회는 아시아 주식시장에서의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과 대만 시장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대만은 반도체 재고 조정 사이클의 문제로 올해 실적이 저조했다면서 두 시장은 사업과 투자 사이클상 초기에 있는 대표적인 시장으로 재고와 오더컷이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이클상 최악의 시기는 올해 4분기, 늦어도 내년 1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변곡점을 맞기 전에 주가가 선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모건 스탠리는 특히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 신흥국 시장 내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서 한국 시장을 1위로 꼽았다. 내년 상반기 코스피 목표치는 2600, 저점은 2000으로 각각 제시했다. 모건 스탠리는 코스피는 고점인 3300 수준에서 1100포인트 이상 내려왔지만 나라의 대차대조표는 견조하다며 코스피 2000선은 항상 지지선이 돼왔기 때문에 하방 압력도 제한돼 있다고 평가했다. 또 원달러 환율 추이를 고려할 때 연말 환율이 1480원으로 정점을 찍고 금리가 오르면 4분기는 좋은 진입 시점이 될 수 있다며 개인 투자자들의 회복력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목 크립토 스프링 목인 올까? 암호화폐 긴축 끝나면 돈의 미래 될 것. 크립토 스프링은 버틸 수만 있다면 반드시 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업체 토큰 매트릭스의 수석 마켓 애널리스트인 빌 노블은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거시적인 긴축 사이클 동안 암호화폐 시장은 다른 모든 자산 시장과 마찬가지로 약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다만 긴축 사이클이 끝나면 암호화폐는 돈의 미래가 되어 있을 것이라면서 암호화폐는 매일 10% 이상 변동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전통 금융에 몸담았을 때처럼 소위 위기를 기다리느라 5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45분 정도만 기다리면 원하는 거래 기회가 온다. 특히 암호화폐 기술 분석에서는 유연한 접근이 중요하다. 한 가지 방법론에 얽매여선 안 된다. 갭 이론, 위고프 패턴, 피보나치 되돌림, 디마크 모델 등 모두가 작동하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빌 노블은 투자에 있어서 감정 컨트롤이 중요하며 공부가 동반되어야 한다. 감정적인 투자자들일수록 일일 거래보다 장기 투자를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익명의 트레이더 그레이티스트 트레이더는 비트코인 급락으로 채굴자들이 볼량 중 일부를 시장에서 현금화하긴 했지만 해시레이트는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가격은 최근 신고점 대비 약 74% 하락했고 다수의 채굴자와 채굴풀이 채굴 비용 감안 시 수익성이 없다는 것을 감안할 때 해시레이트 상승은 네트워크의 보안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채굴자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이 여전하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크립토콘트 주기영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프라임 브로커리지, 커스터디 등 코인베이스 서비스를 이용해온 기관 투자자들의 예상 진입가에 근접했다며 기관들이 여전히 이 시장을 주도한다고 본다면 이는 긍정적 신호라고 말했다. 한편 곡슈타인 미디어의 설립자인 데이비드 곡슈타인은 전날 트위터를 통해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 연말까지 10만 달러를 돌파하긴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나는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제목 암호화폐 규제는 스테이블 코인부터 가장 큰 시스템 리스크. 암호화폐 규제는 스테이블 코인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인 제이 클레이튼은 최근 CNBC 인터뷰에서 무엇이 증권이고 무엇이 진정으로 안정적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좋은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현 세크 위원장인 게리 갠슬러는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안정위원회 회의에서 오늘날 암호화폐 시장에 존재하는 약 10,000종의 토큰 중 대다수가 증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의 성격을 가진 토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증권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대다수 암호화폐가 유가증권임을 감안하면 대다수 암호화폐 중개업체는 유가증권 거래를 하고 있고 세크에 등록을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이날 디크립트에 따르면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최신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 생태계 내에서 가장 큰 시스템 리스크 혹은 취약점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 생태계 내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간주되지만 준비금 구성 자산의 변동성에 취약하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또 스테이블 코인이 디파이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되며 다소 부정적인 피드백 루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테라 생태계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USD의 붕괴 사태 때 관측됐던 스테이블 코인 간의 리스크 회피는 럴리스크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운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규제기관은 스테이블 코인 간의 상호 운용성을 촉진하기 위한 표준을 구현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해 크로스체인 이체를 지원하는 브릿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대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브릿지가 사이버 공격에 노출될 경우 유동성 리스크 상으로 전염되며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와 상업적 실체의 제휴를 제한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규제법에 제정이라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 금융서비스 최고위 위원회 어리드 맥기네스가 암호화폐 시장 문제 해결을 위해 글로벌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신에 따르면 그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 우리는 강력한 규제와 규정을 가지고 있고 이는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며 암호화폐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제목 EU 금융서비스위원 다음 주 IMF 회의서 미국과 암호화폐 법안 의견 교환. 제목 암호화폐 회의론자 피터 시프 BTC 회복세 일시적 5,000달러까지 하락 전망. 제목 아크 애널리스트 BTC 바닥 가능성 카피출레이션 완료. 제목 전 미국 대선 후보 웹3 플랫폼 풀데이터 고문 압류